안녕하세요. 부천의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박사 박지영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오신 분들께서요, 거의 빠짐없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무릎 관절염엔 도대체 뭘 먹어야 좋나요? 사골국부터 오골계, 강황, MSM, 아보카도, 피코노제놀, 블루베리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음식과 보조제를 찾아서 헤매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무릎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의 통증을 줄여주고요, 운동 효과까지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도움을 주는 한 성분, 이 한 성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참,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미국 류머티스 학회 관절염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은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강력히 권고하지 않고 반대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치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근력 강화 운동과 체중 조절인데요. 특히 물속 걷기나 실내 자전거 같은 저충격 운동이 권장되고 있고요. 그 핵심은 결국 근육을 키우는 것, 즉 무릎을 둘러싼 이 보호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세요? 무릎 보호대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내 몸에 이런 천연 무릎 보호대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요, 무릎 연골이 직접 충격을 받게 되고 통증과 염증은 악화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이 무릎 관절을 강화하는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건 제가 따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릎을 감싸고 있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들이 튼튼해야만 무릎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근육이 잘 생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근육은요, 운동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운동이 해당 근육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자극이라면 근육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무릎 관절염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요, 당연히 60대 이상 노년층입니다. 2021년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의 단백질 권장량 충족률은요 51%, 여성은요 겨우 35.7%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노년 남성의 무려 절반 이상, 여성의 3분의 2가량이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까요? 일반 성인 기준으로는요, 본인 체중의 1kg당 약 0.9g을 권고하고요. 관절염 환자나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체중 1kg당 1.2g까지 권장합니다. 즉, 본인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60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걸 3끼마다 3등분으로 나눠서 끼니당 20에서 24g씩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본론인데요.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노인분들이 잘 챙겨 드시면 좋을 만한 고단백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12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조금 어려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같은 단백질을 같은 양으로 드신다고 해도요, 몸에서 흡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질 좋은 단백질을 표시하는 기준 수치가 2가지 있습니다. PDCAAS, 이름은 아실 필요 없고요. 단백질 내에 필수 아미노산 구성과 소화율을 종합해서 매긴 점수입니다. 최고는 1점인데요. 계란, 우유, 콩 단백질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요, 이 수치는 1.0이 가장 높은 수치라서 이 1.0에 있는 음식끼리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고요. 또 장에서 실제로 흡수되는 양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DIAS, DIAAS라는 점수를 씁니다. 소장에서 실제 흡수가 가능한 필수 아미노산을 기준으로 했고요. 최근에는 WHO와 FAO도 이걸 쓰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자, 이 점수를 기준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12가지 식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특히나 안심이나 등심 부위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당해서 균형 잡힌 식사에 좋습니다. 비타민 B1, 티아민 함량이 높아서요,
피로 회복과 신경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고 또 육질도 부드러워서 소화 흡수율도 높아서 노약자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완전 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단백질과 칼슘과 비타민 D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요. 단백질 흡수가 천천히 지속돼서 포만감도 좋고요. 근손실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 즉 우유만 드시면 속이 아프거나 설사하는 분들은요. 저지방 우유나 락토프리 우유를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파마산 치즈입니다. 파마산 치즈는 치즈 중에서도 단백질 농축도가 가장 높고요. 100g당 무려 단백질이 35g에 달할 정도입니다. 락토스 함량이 거의 없어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 즉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소량만 뿌려도 맛이 진해지기 때문에 음식의 풍미를 높이고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는 실속 식품입니다. 네 번째는 계란인데요. 계란은 생물과 100에 가까운 흡수율, 즉 최고의 완전 단백질로요. 특히 계란 흰자에 단백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비타민 A, D, B군, 셀레늄까지 풍부해서 하루 한두 알은요. 전 연령층에 권장됩니다. 삶은 계란, 반숙, 달걀찜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부담 없이 섭취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죠. 다섯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이 소고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철분과 아연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특히 운동 후의 회복이나 근육 성장 촉진에도 효과적이고요. 이 마블링이 적은 홍두깨살이나 우둔살을 선택하시면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지방 걱정 없이 단백질을 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닭가슴살인데요. 고단백질과 저지방의 대표 식품으로요. 100g당 단백질이 무려 23에서 4g으로 높습니다. 이 포만감이 좋아서 다이어트나 근육 강화 식단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식품이죠. 이 최근에는 닭가슴살 슬라이스나 큐브, 훈제 등 다양한 가공품이 나와서 활용이 편리합니다. 일곱 번째는 체다 치즈입니다. 체다 치즈는 우리가 슈퍼에서 보시는 사각형 노란 치즈인데요. 파마산보다는 단백질 함량이 낮지만 지방과 단백질 비율이 균형 잡혀 있어서 에너지원으로 좋습니다. 또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햄버거나 샌드위치에 한 장만 넣어도 단백질과 칼로리 보충이 용이합니다. 여덟 번째는 두부입니다. 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로요. 위장이 약한 분들이나 고령자분들에도 적합합니다. 이소플라본, 칼슘,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갱년기 여성이나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또 부드럽고 찌개나 구이,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실용성도 높습니다. 아홉 번째는 연어인데요. 연어는 고단백이면서 동시에 EPA나 DH3 형태의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이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D, 셀레늄도 풍부해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도 좋고요. 생선 중에서도 연어는 비린 맛이 적어서 구이나 스테이크 등으로 섭취 범위도 넓습니다. 열 번째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청국장인데요. 청국장은 발효된 콩 단백질로 소화 흡수율이 높고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장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다음은 호박씨인데요. 100g당 단백질이 약 30g에 달하는 고단백 식물성 건강 간식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아연, 마그네슘, 셀레늄이 풍부하고요. 이 심장 건강과 또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볶아서 드시거나 샐러드, 요거트에 뿌려 먹기 좋죠. 12번째 아몬드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인데요. 비타민 E, 마그네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과 함께 심혈관 보호에도 좋습니다. 아몬드는요, 하루 20알 정도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12가지 식품 어떤가요? 몇 가지 빼고는 동물성 단백질이 많죠? 곡물류만 드셔서는 이 노년의 무릎 관절 건강을 유지하긴 힘듭니다. 단백질만 드시면 좀 허전하잖아요. 단백질과 함께 항염,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시면 더 효과가 좋은데요. 이 블루베리 추천드립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요. 강황은 커큐민 성분이 관절 통증 완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영양 보조제는 계속 먹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되나요? MSM,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등은요,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치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서 효과 불충분으로 권고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즉, 주치료는 운동과 식이요법,
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적으로만 활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을 위해서는 무릎의 천연 보호대 역할을 하는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영양성분은 콘드로이친도 글루코사민도 아닌 단백질이란 점 말씀드렸고요. 고단백 추천 음식 12가지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더 많은 저희 부천 으뜸한의원의 건강정보 받아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